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 귀한 친구는 바로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친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몸이 먼저 말을 듣지 않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자존심은 나날이 얇아집니다. 네, 그럴수록 내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게 되고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채고 감싸주는 친구가 있다면 세상은 덜 두렵고 하루하루가 견딜만해집니다. 네, 젊을 때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나아지려 애쓰지만 노년의 우정은 그 모든 것을 벗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점을 감싸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아도 그것을 흉보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배려로 다가오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감싸주며 때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어주는 친구는 노년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실수는 늘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지며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친구는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포수람조차 예쁘다고 말해 주는 그 친구는 세상에 냉랭하면서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고 말수도 줄어들며 마음의 문도 쉽게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친구는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손 하나 잡아주고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하며 당신이 힘든 줄 알아도 그것을 꺼내 묻지 않는 섬세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실수조차 웃어넘길 수 있고 작은 실수도 괜찮다고 덮어줄 수 있는 관계는 단단하고 진실한 우정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이 되면 자식에게도 말 못할 마음이 생깁니다. 최면 때문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묻지 않아도 알아주고 대신 화제를 돌려 웃음을 주는 친구는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 하나 있다면 삶의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음이 찌그러진 날, 괜찮아, 나도 그래라고 말해. 줄 친구는 약점을 덮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60년을 함께 산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둘 다 80을 넘긴 지금까지도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함께 시장을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절며 시장에 나왔습니다. 걱정된 친구가 병원은 가봤어 하고 물으니 그 할머니는 별일 아냐. 어제 계단에서 잠깐 삐었어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곧바로 손목을 잡고 정형외과로 함께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자식들 걱정할까봐 병원도 안 가고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른 두 사람은 시장 근처 벤치에 앉아 소보로빵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 아팠던 친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요즘 자꾸 여기저기 아파서 무섭다며. 말하자 친구는 말없이 가방 속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나한테 말해. 나 다 감당할 수 있어. 너보다 내가 건강하잖아. 그리고 그 말에 둘 다 웃음반 눈물반이 되어 결국 빵 부스러기 묻은 손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두 노인의 하루지만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는 그 순간은 세상 어떤 장면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내 약점 담당 친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서로 자존심 없이 진심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이 적어지고 감정 표현도 인색해집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입은 굳게 다물고 괜찮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합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외로움은 깊어지고 결국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인생이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존심 없이 진심을 나눈다는 것은 거칠에 없는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 많고 없음을 떠나고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으며 성공이나 실패도 중요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낼 수 있는 친구 창피한 감정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노년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친구가 있어야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자존심이 더 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며 생긴 상처들이 쌓이고 그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벽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괜찮아라는 말, 뒤엔 늘 사실은 이라는 숨겨진 속마음이 따라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단박에 알아차리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래라고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방 안에 불을 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나눈다는 것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못해도 얼굴만 보고도 알아채고 어색한 웃음 속에서 눈빛 하나로 안부를 묻고 힘든 순간 찾아오지 않아도 언제든 곁에 있을 거란 믿음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 자존심은 접어두고 나 요즘 좀 무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 나 그 말 듣고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정은 나이 들수록 더욱 절실해집니다. 진심이 통하는 친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오랜 세월에 쌓인 신뢰와 추억은 말보다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동심 따위는 내려놓고 때론 미련하게 울어도 괜찮고 질투와 원망이 섞인 속내도 모두 꺼내놓을 수 있는 그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75세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동창이자 60년 친구인 김복자 할머니와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영원 벤치에서 점심을 나눠 먹습니다. 네, 어느 날 김복자 할머니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복자 할머니는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나 아들한테 서운한 말 들었어. 내가 짐처럼 느껴진다더라. 그 말에 박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전에 며느리가 그런 말해서 며칠을 울었어. 근데 복자야, 우린 서로 있잖아. 짐이라니, 우리는 서로의 보물이야.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표정으로 닭강정을 나눠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닭강정은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할머니는 자존심 없이 진심을 꺼내며 서로의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두 사람에겐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없는 자리에 나를 칭찬하는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은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평가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젊었을 땐 그런 말에 묻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소문 하나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노년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이 되고 한 줄의 칭찬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는 친구는 진짜입니다.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의 좋은 점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믿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 참 괜찮지, 나 오래 봐서 알아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우정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들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누군가 대신해주는 말일 때 더 깊이 가슴을 울립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변화해주고 내가 해온 일들을 대신 자랑해주고 내가 지닌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친구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조차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사람은 자신감보다 불안함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과 멀어지고 사회에서도 은퇴하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의 한마디는 내 존재가 아직도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사람 덕에 내가 많이 배웠어. 그분처럼 고등분 드물어라는 말은 곧 내 삶의 흔적을 인정해주는 고백입니다. 네, 이런 친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도 끌어주고 뒤처지면 기다려 줍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좋은 점을 꼭꼭 챙겨 기억해 줍니다. 때로는 내가 잊고 지낸 나의 장점까지 꺼내어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 덕분에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나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사는 조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로인대학의 수채화 교실에서 빠졌습니다. 며칠째 기운이 없어 보이던 그녀는 이젠 내 그림이 별로인 것 같아라는 말만 남기고 수업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수업 10간 그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빠진 그 주 단짝 친구인 김정자 할머니가 수업 내내 조순자 할머니의 그림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자 그림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아. 저번에 그린 들국화는 액자에 걸어도 될 정도였어 라고 말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그동안 찍어둔 조순자 할머니의 작품 사진을 돌려가며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조순자 할머니는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나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고 2달 후 작은 전시에서 그녀의 들국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전시에 온 많은 사람이 그림도 감상했지만 진짜 감동은 김정자 할머니의 한마디에서 나왔습니다. 난 순자가 자기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난 평생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야.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조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 그 친구야말로 노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보물입니다. 네 번째 친구는 기억을 잃어도 이름은 기억할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것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잊고 얼굴을 잊고 함께했던 시간을 잃는 그 순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아무리 돌봄을 받아도 기억이 지워지는 그 공포는 혼자만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이름 하나만큼은 끝까지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슴에 새겨진 존재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외운 이름은 쉽게 사라져도 마음속 깊이 박힌 사람의 이름은 머리가 잊어도 마음이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유일하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이 있다면 그 친구는 나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언어가 사라져도 논리가 사라져도 그 이름 하나만큼은 잊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함께한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찾아오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빼앗는 병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존재의 흔적마저 지우는 잔인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줄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지라는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나오는 그 한 이름은 수십 년 세월의 깊이를 담은 단단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주는 존재입니다.
이름 하나에 담긴 그 수많은 날들, 함께한 웃음과 눈물 싸움과 화해, 그리고 무수한 계절의 교차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도 가족도 가끔 잊어도 그 친구만큼은 나를 잊지 않고 나도 그 친구만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은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친구를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표정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시간조차 뺏을 수 없는 우정병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이름. 그 존재는 노년을 견디는 든든한 힘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정복순 할머니는 80일 셉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딸의 이름도 헷갈려 했고 심지어 손주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움에 말을 아꼈고 할머니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겠다며 옷을 단정히 입고 밖에 나가려 했습니다. 가족이 따라가 보니 근처 작은 영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82세 김말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7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복순 할머니는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졌지만 말순 할머니 앞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넌 아직도 내 옆에 있네. 그리고 그 말에 가족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 할머니는 매주 정복순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정복순 할머니가 모든 것을 잊어도 말순이라는 이름만큼은 매번 정확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식사를 하다 말고 말순이 왔어라고 말하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날은 김말순 할머니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야, 내가 다 잊어도 내 이름은 기억하니? 나 참 기분 좋다. 네네. 그러자 정복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이는 내 기억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웃음과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 하나로 이어지는 우정 기억이 사라져도 살아남는 그 이름, 그것이 진짜 노년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함께 병원에 가줄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곳은 병원입니다. 아픈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진료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릴 때 옆자리에 누구 하나 없이 앉아있는 외로움은 고통보다 깊은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 때 손을 잡아줄 친구 차가운 진료실 앞에서 함께 앉아줘서 덜 떨리게 해주는 친구 의사 앞에서 대신 질문을 해주고 꼼꼼히 설명을 들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도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 혼자 듣는 것보다 옆에서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안도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몸은 자전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 당뇨, 관절, 눈, 귀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눈치 보이고 결국 조용히 예약하고 혼자 가는 병원길은 마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날 나도 같이 갈게라고 말해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친구는 단순히 병원에 같이 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같이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무심한 의사에게 대신 따지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대신 챙기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나를 위해 간호사의 말을 통역해주는 그 친구는 가족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작아지지만 친구가 곁에 있으면
그 작아짐이 덜 부끄럽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는 친구는 나의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아프지 말라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아플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걱정스럽지만 태연하게 웃어주고 겁이 나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 친구는 노년이라는 외로운 습관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가장 따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사는 임순덕 할머니와 윤명자 할머니는 50년 친구입니다. 둘은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 동네 약국에서 혈압을 재고 점심은 꼭 둘이서만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순덕 할머니가 허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당황해 병원에 가야 했지만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아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윤명자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고 입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윤명자 할머니는 매주 물리치료가 있는 날이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시간에도 잡지를 읽어주고 물리치료실 안에서는 창밖을 보며 몰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윤명자 할머니가 진료실 앞에서 졸다가 간호사에게 보호자분이라고 불리자 응급계를 했네라고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임순덕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보호자까지 됐네. 내가 내 둘째 딸 해라. 그 말에 둘은 한참을 웃었고 그날 이후 윤명자 할머니는 진짜처럼 엄마 치료하러 갑니다 라고 말하며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들은 둘 사이엔 현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주는 일이 단순한 동행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지키는 깊은 사랑이라는 걸 그들은 웃음과 눈물 속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